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첨삭의 오늘 첨삭위원을 맡아주실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님. 어떻게 최근에 이직을 하셨나 아니면 아직 SBS에 적을 두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일단 전소영 캐스터님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월 30일까지 SBS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고 있는 전소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고, 제가 자신 있는 분야, 또 여러분들이 도움될 분야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방식, 또 이제 내용적인 측면, 또 사람을 울리는 그런 연설, 그런 측면에 조금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소영 캐스터님은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 시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심사와 첨삭을 맡아주신 이 연설대회의 산 증인과도 같은 이제 분입니다. 어쨌든 방송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쨌든 현직일 때 마지막으로 첨삭을 하게 되셔서 굉장히 뜻깊은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재우 씨부터 이재우 씨 음소거 키시고 지금 그 뭐 다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쓰신 원고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고 첨삭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이재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연설대전에 참가했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렙니다. 그때 페이스북에 제 연설 영상을 올렸는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능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재능 스펙트럼을 설명드리면 인간에게는 8가지 분야의 지능이 존재하는데 모든 인간은 이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무조건 한 가지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신체 운동 지능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MC 유재석은 뛰어난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재능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에 무엇인가에 실패하면 좌절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단지 어떤 하나의 무엇인가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호기롭게 재수에 도전하였지만 실패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대학에서도 이건 엄마 아빠한테 비밀인데 1학기 성적 205명 중에 201등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무능력하고 재능이 없는 실패자인 줄 알았습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실패로 열등감 속에서 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제가 정말로 실패자일까요? 물론 제가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능 스펙트럼의 논리에 따르면 저는 공부라는 재능의 한 분야에서 실패한 것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와 유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재석에게 축구를 시키고 손흥민에게 예능 MC를 맡게 하면 그 두 사람은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두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 분야가 아닌 곳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자신만의 재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떠한 획일화된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평가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은 모두가 다르기에 그 하나의 재능으로 절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따위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재능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부딪혀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의 실패에 좌절하고 무너진다면 내 안에 숨어있는 재능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나의 재능을 찾아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멘트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 강진철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지적을 해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좋은 점은 이제 끊김없이 굉장히 흐름이 유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조금 강약 조절, 이제 조금 약한 부분에서는 조금 멈췄다가 강하게 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게 한다든지 약간 그런 강약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스피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네, 그럼 우리 들었습니다. 권 그린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이제 코멘트를 해주세요. 좋은 점은 발음이랑 목소리고요. 그다음에 고칠 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고 느낀 점은 주제가 그런 주제인 만큼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예시를 드는 것도 좋지만 5분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게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소연 캐스터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재훈님 굉장히 깔끔하게 연설을 지금 아직 예선전인데도 많이 준비한 티가 나서 굉장히 듣기 좋았고 또 말 자체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술술술 잘 들려서 되게 좋았고 화면도 덕더리 이렇게 아이 컨택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중간중간 넣어서 이제 청중들로 하여금 조금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나가셨고 음성이나 발음도 적절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연설 대전이다 보니까 앞서 진철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약을 주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금 적절히 쉴 때를 쉬면 되는데 뭐 제가 실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고 이제 정말로 묻듯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좀 텀을 주고 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로 쉬어야 될 때는 확실히 쉬어주고 우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고는 좀 전환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서 목소리를 좀 더 힘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할 부분은 천천히 해주고 쉬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달라는 확실히 쉬어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무래도 연설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친구랑 이야기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약간 호소를 하는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뭐 그냥 페이스북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편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잘 이끌어가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문어체적으로 조금 더 격식을 갖춰서 그 문장을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재우 씨 연설을 우리 청소년 연설대전 시절에 듣고 5년 만에 다시 듣는 건데 그때 뭐 야구 배트 갖고 오고 막 농구공 갖고 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되게 좋은 연설.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찾아보시면 나오죠.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살짝 도입부에 이제 가볍게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좋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엄마 아빠는 모르는 일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짝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포인트는 약간 웃음 이제 그 포인트를 좀 집어넣어서 조금 더 애드립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좋은데 그 약간 좀 지금 이재호 씨 상태가 머리 깎으신 거 보니까 군대를 막 제대하고 복학생인 상태인 거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성인 버전의 좀 어른다운 메시지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능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는 참 좋은데 제가 봤을 때 5년 전에 했던 청소년 연설대전의 연설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주제도 같은 주제고. 그때로는 청소년으로서는 참 좋은 주제였는데 이게 성인이라면은 또 어른이라면 뭔가 조금 더 이게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연설이라는 건 세상을 설득하기 위한 무기잖아요. 그러면 이 연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목표가 좀 더 메시지가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모든 재능은 다 공평하고 각자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뭐 너무 특정 재능 이제만 너무 높게 보고 주눅 들지 말자 뭐 이런 메시지는 알겠어요. 착하고 좋은 메시지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연설다운 좀 그 강한 포인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착하기만 한 얘기라 그냥 청소년 연설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예를 들면 그렇게 재능을 공정하게 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라던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성인이라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그런 걸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잖아. 그러니까 조금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인생이나 그분이 했던 얘기나 명언이라든가 그분이 어떤 추구했던 가치나 이런 데서 본인의 연설과 약간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80년 가까이 80년 넘게 사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냈고 또 우리나라 뭐 이렇게 거의 근대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를 이룬 분이기 때문에 온갖 분야에 뭐 이렇게 안 건드린 게 없어.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하는 그 재능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살짝 강조를 해주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나 이제 청중들이 이제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니까 그걸 기대하고 와서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때 아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김대중이랑 뭐 이러면서 이제 더 호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따기 위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우리 다음번 2차 첨삭 때는 조금 연설문을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아. 지금도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해줘서 굉장히 이제 내가 사실 일부러 처음에 시킨 거야. 이렇게 잘했을 것 같아갖고 잘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또 그런 사회를 바꾸기 위한 또 설득형 메시지가 좀 더 들어가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의 뭔가 접점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가지고 연설문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다른 분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지아 씨. 우리 미얀마에서 오신 박지아 씨 음소거 키시고요. 자,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거 그냥 읽으세요. 처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쭉 읽으시면 됩니다. 네, 준비 알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출신 한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2달이나 된 박지아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 둘째로 미얀마 샨쪽 짜인동에 있는 따칠레이라는 태국 국경 지역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작은 집에서 엄마, 아빠, 여동생하고 언니, 그리고 저 모두 5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멀리로 출장을 가셔서 돌아오지 않은 날에는 엄마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하시곤 했습니다. 한참 엄마가 일을 다니던 그 시기에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와 5살 차이 언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동생을 돌보느라 늘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던 아빠. 그렇기에 엄마까지 얼굴 보기가 힘들었고 가끔 동네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그 친구의 아빠를 볼 때 너네 아빠 왜 집에 있어? 아빠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 자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던 그때의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 나가시고 안 계시는 날에 집에 먹을 데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 과일 같은 것들 뭐 사과, 망고, 바나나, 딸기, 고구마, 옥수수 등등 차거나 또한 사원 근처에 있는 농사짓은 곳으로 과일을 얻어 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밥하고 바나나 아니면 밥하고 우유, 설탕, 바나나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 사원 생활을 하면서 그 후에 양거운이라는 미얀마 수도로 이사 갔습니다. 그렇게 이사 가고 나서 엄마가 여동생과 같이 할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공연장 한국의 문화회관 뒤 공산에서 살았고 언니는 할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11살 때 16살은 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언니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쁘게 달라져 있었고 우리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우리 자매 3명은 다 같이 만나는 날이 있었는데 서로와 서로 못 따라봐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마주하던 기억이 납니다. 불교를 국교를 삼았던 미얀마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여겼던 것처럼 저 또한 사원, 한국의 사찰에서 한국의 텀블스테이와 비슷한 생활과 교육을 받으면 살았습니다.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7살에 양곤으로 온 저는 미얀마의 정통문화 예술 감독이신
할아버지의 권유로 미얀마어를 배우기 전부터 전통 악기와 전통 춤을 배웠고 8살에는 양곤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9살 때부터 전통 무대에서 공연을 했으면 10살 때 미얀마어로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3살 때부터는 한국의 K-pop 춤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그 시기부터 육식, 닭과 생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채식이나 야채만 계속 먹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예체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어디 가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얀마 양곤 사람들과 다른 사람, 태국인이라는 태국인이라서 쳐다보는 줄 알았습니다. 파코닥이라는 미얀마의 큰 사찰에 갈 때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나를 왜 찌지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랑 할아버지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할아버지께서 무대에 올라가면 올라가라고도 하고 이렇게 연기하라면 연기하라고도 하고 대사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웃어라고 하면은 웃고 다 가르쳐 주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미얀마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뭐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무슨 말을 했고 왜 TV에 나오면서 연기까지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미얀마어를 빨리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의 무용과 연기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14살에는 미얀마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친구가 번역을 해주기 시작해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얀마에서도 이런 탤런트나 댄서 활동을 했었구나,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뒤따라오면서 사진을 찍고 또한 책과 볼펜을 주면서 이거 사인해달라고도 했었고 내가 왜 이걸로 해야 되지? 사람들이 따라올 때마다 내가 도망갔기도 하고 왜 쳐다봤을까라는 것도 여러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그 후 15살에는 댄스 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16살에 미얀마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당시 판사이셨던 작은 할아버지의 권유로 법대에 입학하였습니다. 연예계를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제가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는 예체능으로 전공할 거라고 큰 할아버지는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기대와 반대로 법대를 선택해서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많이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 꿈이 형사가 되고 싶었어요. 작은 할아버지는 제가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보내주고 싶었죠. 그 후 작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와 싸우기 싫어서 저의 진로를 포기했고 저는 법대 가기 전 할아버지 마음대로 예능 전문대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연구 영화와 영화 영상을 배워 3년 후 졸업하고 19살에 다시 법대로 다녀 법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법대 1학년까지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어느 날 미얀마 물축제 행사에서 무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상한 남자 2명이 저에게 무슨 약품이나 석유 물을 뿌려서 그 때문에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피부에 발진과 여드름 같은 것 등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뿐만 아니고 얼굴까지 발진이 생겨 대학 2학 때에 그 사건으로 은퇴를 했고 미얀마의 TV 방송이나 신문 연예인 뉴스도 안 보고 모든 거 다 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으러 오고 특히 학교까지 찾아와 몰래 사진을 찍어서 미얀마 방송에 내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반응이 얼굴이 왜 이래? 피부가 저럴지 몰랐네? 뭐야 얼굴이 이상하잖아. 진짜 못생겼다. 등등 나오고 또한 친구들까지도 제 여동생한테 너의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뭐가 이상하잖아 라는 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져서 저는 학교 갈 때도 사람들 눈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대학 3학년 때부터는 한국 드라마 좋아하기 시작하여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로 배우기 시작했지만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한국의 KB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학당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대 특성상 시험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한국어를 꾸준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당에 다니지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성한 이유는 지금 제가 한국 온 지 거의 3년이 됐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에 다니면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는 학교에서 보내주신 말레이시아로 한 달 어학연수 다녀왔고 2학기 방학에는 한국다문화예술협회 KMC 엔터테인먼트에서 모델 댄스 기초 연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있는 중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로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2학년 방학에는 한국에서 이전 면허증을 취득했고 한국 귀화 면접 심사에서도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방과 후 지도자 자격증, 사법통역사 시험도 다 합격하였고 지금은 현지 미얀마 학생들에게 한국어 기초로 무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를 나가게 되면은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생활과 현재 미얀마 학생들에 대해 연설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지적해 주세요. 네, 좋은 점은 외국인이신데 상당히 한국말을 잘하시고요. 발음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일대기를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일대기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연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얀마 분이라고 하셔서 미얀마의 지금 민주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나 뭐 김대중 대통령 관계도 있고 그런 걸 풀어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껏 살아온 일대기를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연설로 쓰기에 좀 부적절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발음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하훈 씨. 송하훈 씨는 네,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아직 몇 줄밖에 안 끝나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송하훈 씨 음소거 키시고 네. 소감 네.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국어가 아직 서투르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서투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발음이나 예를 들어서 문장 구성 자체가 네,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연설이다 보니까 뭐 일대기를 주르르 말하는 것보다도 인상적인 한 부분을 통해서 좀 끌어내서 거기서 좀 주제를 이어나가는 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우리 전소영 캐스터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았고 일단 지아 씨께서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거 그 자체를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용기 있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이제 좀 고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미 앞에 나온 이야기를 좀 빼고 해드리자면 일단 연설문의 특성상 이제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건데 이제 막 단어 같은 거를 조금 순화해서 조금 공식적인 언어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를 해야 되고 뭐 여드름 같은 거 이게 아니라 여드름이 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 책에 쓰는 문어체를 조금 딱딱하게 격식 있게 조금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다 모두 해당되는 건데 손동작을 적절히 사용하면 확실히 듣는 이로 하여금 조금 그 설득의 효과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거를 이제 줄줄줄 말하고 있다 보니 손동작을 조금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손동작은 조금 본인의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다. 이제 적절히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그 지아 씨의 연설문의 특성상 너무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그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 혹은
그 과정에서 뭐 언니를 만났던 일, 뭐 그 법학 대학을 준비했다든지 뭐 연예계 활동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 딱 하나를 정해서 그것과 본인이 우리 한국에서 느낀 그런 점, 아까 뭐 정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얀마 민주화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으면 그 지아 씨가 했던 경험 중에서 한국인들에게 뭐 이렇게 유학생으로서의 삶, 유학생으로서의 고충,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하나 에피소드를 잡아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할 때 지아 씨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딱 처음에 이렇게 두괄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호 씨가 말한 것처럼 저는 재능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딱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나의 경험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느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하고 다듬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살짝 뒤로 갈수록 말이 빨라져요. 근데 연설문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일정한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게 듣는 이로 하여금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또 연설문 할 때 시간 조절.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연설자들과의 그런 시간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모두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말을 하는 연습, 그런 거를 이제 준비 기간 동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그 박지아 씨는 아마 연설문을 대폭 고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실제로 네. 준비하시는 다 연설이 바꿀 따로 거예요.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따로 오늘은 있어요. 그냥 이제 그냥 본인 얘기를 한번 쭉 읊으셨어요. 그래서 네. 근데 하여간 실제로는 5분입니다. 5분. 지아 네. 씨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에요. 그래서 5분을 넘기시면 안 되고 길어도 5분 30초. 그 이상 넘어가면 감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얘기를 끝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연설문이 바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너무 스토리가 뚜렷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귀화를 했고, 미얀마는 알다시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고, 또 미얀마 민주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뭐 내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뭐 이미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뭐 기자회견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미얀마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 이런 식의 연설은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네, 가져와서 그렇게 네.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평타는 간다. 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청중들이 호응을 할 건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한국인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을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국인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연설문 주제를 조금 그 미얀마 민주화를 바탕에 깔고 그 한국인으로 귀화한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둬서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인이 귀화하고 나니까, 한국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인이 됐을 때 그 시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느꼈던 점과 한국에서 느낀 점, 뭐 차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같은 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연예계 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 미얀마에서도 그런 또 외모나 뭐 피부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약품 테러까지 당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한국은 이제 뭐 선진국이고 뭐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뭐 경제 대국이고 민주주의 국가고, 그런 국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도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차별이나 그런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죠. 그런 시선이나 뭐 그런 게 있었다라든가, 그런 어떤 그 귀화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느낀 점, 이런 걸로 연설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왜냐면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아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얘기할 거리가 많은 거거든요. 그 중에 뭘 잡아도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청중 입장에선 그 존재 자체가 이색적인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만 잘 지켜주시고 그 주제만 명확하게 메시지만 명확하게 잡으시면 굉장히 좋은 연설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 2차 첨삭 때부터는 진짜 본 연설을 갖고 와서 네. 그 시간 5분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인 첨삭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감은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다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네. 얘기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강진철 씨 음속을 키시고 자 준비한 내용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수복지구를 아십니까? 수복지구는 다시 찾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전쟁 후 38선 이북에서 휴전선 이남으로 편입된 지역을 말합니다. 2022년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은 인민으로 불리며 한반도 안에 두 개의 나라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후 유독 이 수복지구 주민들은 북한의 주민도 남한의 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북한 주민이었다는 특수한 경험 탓에 주민들이 계도와 계몽,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첩일 수도 있다 라는 멍해를 쓰고 그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복지구 주민들은 공무원 시험과 국가고시 응시조차 불가합니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을 논할 때 학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국제 정사를 논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가 어떻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내부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복지구의 차별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통일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71년 전 6월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생인 저는 전쟁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생인 저희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난을 가던 그 기억을 여전히 떠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겨눴던 전쟁의 배경에는 강대국의 이익 다툼과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당시 선거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백인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지녔던 콘스탄트 빌론 장군은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폭력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빌론의 쌍둥이 형인 브람 빌론의 설득으로 넬슨 만델라를 만나게 되고 접촉을 통해 극적인 타협을 이루게 됩니다. 접촉에 따른 상호 신뢰 회복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주장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상대를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편견을 깰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남북으로만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갈라져 있고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또 20대와 60대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갈라놓은 한반도에는 더 많은 접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의 성지로 꼽히는 이곳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달빛 동맹, 광주 대구 지역의 대학 협력 사례는 그 자체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은 이쪽도 저쪽도 되지 않는다는 수복지구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시적인 집단이 수복지구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지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일에 대한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복지구의 역사와 피해자 사례 조사를 거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박지아 씨가 한번 코멘트 해보실까요? 박지아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좋은 점은 발음이 너무 정확하시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좀 잘 들었고요. 나쁜 점은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저 찾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허훈 씨, 허율 씨, 허율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이제 용서와 화해를 언급을 하셨는데,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이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언급해 주신 점에서 너무 이제 좋은 그런 연설이었던 것 같고, 아직 이제 뭐지 다 완성이 안 된 연설문인 것 같은데 완성이 다 되면은 더 훨씬 더 좋은 연설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소영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일단 진철 씨 열심히 준비한 티가 많이 느껴지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손동작도 잘 사용하시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신 노력도 보였고 속도도 적절했습니다. 이제 고쳐야 될 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연설문의 그런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다 좋았지만 끝을 다 너무 내리다 보니까 연설이 살짝 터져요. 했습니다. 약간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쨌든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연설문이니까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올려야 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이렇게 올렸다가 뭐 어떤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내려도 되고 너무 단조롭게 계속 툭툭 터지니까 끝에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진철 씨 소리 커서 한 문장만 뭐가 있지 뭐 그런 거 아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수복지구에 대해서 아십니까? 수복지구를 아십니까? 네, 그렇지. 아십니까? 그리고 했습니다. 뭐 문장 한 방만 말씀해 주실래요? 한국 전쟁 후 38선 이남으로 편입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약간 이렇게 딱딱딱 짚어주는 그런 것만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연설문에 이렇게 질문 형태를 많이 쓰시는데 아무 영혼 없이 아십니까? 모르지? 그래 너는 모르지? 내가 말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수복지구란 이런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어봤으면 몰랐을 거지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친절하게 좀 말해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질문을 그냥 영혼 없이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연설문을 쓰시고 말하실 때 더 감정을 내가 쓴 문장 하나에 좀 더 싣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해결 방안이 너무 좋은 내용인데 살짝 다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철 씨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용서와 화해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지, 그러니까 진철 씨가 생각하는 나만의 방법,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살짝 첨가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왜 내가 이렇게 수복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조금 그런 화해와 통합의 길을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좋고 일관적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정말로 너무 이게 내가 관심이 가져서 정말 이거에 관한 스크랩을 기사를 스크랩할 정도였다. 난 정말 이거에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에게도 와닿는 그런 진철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첨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진철 씨 연설은 기본기는 되게 탄탄한데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연설 강의할 때 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야기를 해라. 근데 자기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연결시켜라. 확장시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진철 씨의 얘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 뭐 90년대생인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뭐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이건 오케이 뭐 좋은데 누구나 다 그 경험하는 있는 에피소드잖아요. 이 수복지구 얘기를 할 때 가장 강력한 그 근거는 내가 수복지구 주민 후손이라는 거야. 만약에 진철 씨 할아버지가 수복지구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평생을 간첩일 수도 있다. 원래 북한 주민이었는데 수복돼가지고 한국 주민이 돼서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차별적 시선을 이렇게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오시고 그 하늘 안고 예를 들면 평생을 사셨다든가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면 제가 이 수복지구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리고 제 얘기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강진철이라는 사람은 수복지구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이런 어떤 기사를 봤다든가
뭐 다큐멘터리를 봤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인 중에 누군가가 수복지구 출신이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에피소드를 들었어. 정말 억울한, 야,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냐. 라고 이렇게 공감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어떤 직접 경험,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다든가. 그랬을 때 수복지구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는 거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용서와 화해. 왜냐면 이제는 수복지구라는 것 별로 지금 수복지구 출신들이 뭐 그렇게 큰 뭐 그런 차별적 시선을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으나 지금 뭐 벌써 전쟁 끝난 지 70년인데 요즘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도 그렇다면 그건 문제지. 요즘도 그런 상황, 그렇다면 그런 사례를 명확하게 보여주던가.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대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용서 화해 같은 어떤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 혹은 어떤 보상 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근데 넬슨 만델라 이게 노벨 평화상 얘기 나오고 넬슨 만델라 나오면 좀 반갑잖아요.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고 넬슨 만델라랑 사실상 친구처럼 지내던 관계란 말이에요. 세계적 셀럽끼리 서로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고 퇴임 후에도 서로 교류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건 청년 김대중 연설 대전이잖아요. 그럼 잠깐 그걸 또 언급을 해줘야지. 넬슨 만델라 김대중 대통령과도 막역한 사이였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든가 또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직접 끌고 와서 연결을 시켜 보든가. 왜냐면 이 수복주복 남북 관계 이거는 또 김대중 대통령 전공 분야잖아요. 평생을 어떤 그런 문제, 우리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살짝 넣어서 연설에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연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2차 첨삭 때 조금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혜림 씨 들어오셨는데 이혜림 씨 음소거 키시고 다음 연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준비. 음소거 키시고 준비되면 일단 준비된 연설 쭉 읽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쓰레기 연설을 하게 될 이혜림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게에서 사용하던 멀티탭이 고장이 났습니다. 무심코 버리려는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멀티탭을 어디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활용? 일반 쓰레기? 네,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만약 멀티탭을 재활용하고 싶다면 전선을 재활용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전부 분해해서 버려야 합니다.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버리고 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리는 고철 중 가장 값진 재활용품이므로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해체 작업 없이 재활용으로 버렸다면 이 멀티탭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재활용 선별장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선별장엔 우리가 나름 재활용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40%만이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재활용품이 재활용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선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재활용되지 않았던 몇 가지 쓰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프링 노트입니다. 철사와 종이가 분리되지 않은 스프링 노트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선별장에서 일일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 쓴 치약통입니다. 튜브형 플라스틱은 보통 겉과 속이 다른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리사이클링 마크에 영어로 oth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크는 제품을 복합 재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other라는 마크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멀티탭을 보았습니다. 멀티탭이 재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재활용될 줄 알았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고 반대로 조금만 신경 쓰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까요? 재활용이 잘 되어야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 양은 줄어들고 질 좋은 재활용품은 새로운 자원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선별장에 다녀온 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겠구나. 하지만 나 하나라도 바뀌지 않으면 정말 달라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게에서 모든 비닐 포장지를 종이 포장지로 바꿨으며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님 한 명당 50원씩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의 핵심은 쓰레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회용품으로 덕지덕지 감싸져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 팔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쓰레기도 구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되지 않는데 이는 기능상의 이유가 아니라 마케팅 목적으로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생산 단계에서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이 잘 되는 물건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나 보조 배터리를 수거하는 리튬 쓰레기통이나 아이스백 수거함을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주민센터에 가면 버릴 수 있는데 건전지 하나 버리려고 주민센터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민센터는 멀고 눈앞에 쓰레기통은 가까운데 말이죠. 따라서 이런 수거함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저와 함께 정부의 정책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기업의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은 채찍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잘 버리고 계신가요? 제대로 버리고 계신가요? 안 쓸 순 없겠지만 잘 버릴 순 있습니다.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앞에서 감춰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주의리 씨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별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그 연설 잘 들었고요.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점이 좋았어요. 이런 부분은, 저도 실은 쓰레기 진짜 많이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실은 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고, 정확히는 더 크게는 정치권에서 이거 제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스피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아쉬웠던 거는 관객이랑 좀 밀당을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분들과 물어본다든가, 그리고 이 내용은 끝났을 때, 제가 지금 말을 좀 우왕좌왕했는데, 저는 진짜 좋은 스피치는 끝났을 때 다 같이 박수가 저절로 나와야지 이게 진짜 좋은 스피치고, 그리고 그 연설 과정 중에서, 맞아, 이렇게 관객이 끄덕끄덕 해야지만 이게 진짜 좋은 스피치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더 연구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아쉬웠어요. 근데 주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연우 씨 혹시 음소거 잠깐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조연우 씨? 그 상황이 좀 어렵다고 미리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듣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늦게 들어오신 강진철 씨가 코멘트 해주시죠. 강진철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우선 주제뿐만 아니고 본인이 경험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 현장까지 가셔서 경험한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만큼 청중을 알고 공감이 굉장히 가면서, 또 쓰레기라는 주제가 우리 누구나 사실 일상에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중이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스피치였던 것 같고, 좀 아쉬웠던 거는 앞에 주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이렇게 소통을 하는 느낌으로 조금, 그리고 약간 강약 조절 부분에서도 조금 쉬었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끝부분에 좀 힘을 준다든가 이렇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그런 게 좀 더 추가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전소연 캐스터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혜림씨 뭔가 이 청년 뭔가 사업가로서 청년 본인이 실제로 느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도입부부터 이해도 잘 되게 하고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메시지가 명확하게 잘 들린 건 굉장히 좋았고, 아이 컨택 하신 것도 좋았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생활의 예시들도 중간중간 넣어줘서 참 좋았는데, 일단 조금 고쳐야 될 점을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네, 연설문답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고, 전반적으로 말이 살짝 좀 빠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 푸르륵 넘어가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나름 재활용되지 않는 그 한 문장 안에서의 말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조금 문장이 뭉개지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름 재활용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꼭 좀 문장을 씹어서 말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래서 말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연결한 건 좋았는데 청년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조금 더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청년 김대중이 뭔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거나 뭐 그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거나 약간 내용 자체는 너무 좋고 메시지도 명확한데 뭐랄까 좀 더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설문 자체가 어쨌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성인들에게 납득시켜야 되는 건데 약간 뭐라 하지? 좀 아까 우리 쌤이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진짜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뭐 하루에도 정말 수천 마리의 뭐 동물들이 듣고 있다든지 뭐 소외받는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혜림 씨가 느끼기에 진짜 그런 환경이 본인에게 너무 중요했던 이유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그런 식으로 조금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뭐 혜림 씨는 벌써 3번째 참가하시는 분인데 아주 이 베테랑 연설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연설이고 이대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포인트, 예를 들면 저는 쓰레기 연설을 하겠습니다. 약간 웃기잖아요. 쓰레기 같은 연설이 아니고 쓰레기에 대한 연설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처음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웃음 포인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탭 버리기라든가 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직접 가봤다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직접 경험이죠. 또 본인이 왜냐하면 카페를 하니까 사업을 하니까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연설을 하게 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 노트나 치약통 이런 거 되게 좋은데 그런 거는 연설 때 소품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선 때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혹시 본선을 가시게 되면 아예 본선장에 갖고 와서 현장에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더 직관적으로 확확 이렇게 들어오겠죠. 우리가 뭐 PPT를 쓰면 안 되지만 그런 식의 소품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건 잘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아쉬운 점은 이건 청년 김대중 연설 대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성을 조금 찾아갖고 살짝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가 뭐 너무 그렇다고 김대중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쬐끔이라도 연결되는 지점 찾을 수 있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도 환경 정책이 있었고 환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만 찾아보면 아마 관련된 얘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반영해서 연설문 말미에 살짝 김대중 대통령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든가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조금 언급해 주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심사위원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거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연설 끝났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말을 하면서 고개 숙이지 마.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던가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실제로 연설할 때 보면. 그래서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인사를 하고 꼭꼭 인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과 행동 다르게 네. 하시라는 거. 제가 그거까지만 좀 주의하시고. 네. 네. 제가 소품을 다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직접 분해를 했어요. 근데 이걸 좀 다 보여주면 너무 학생 발표 같지 않을까요? 사실 준비는 했는데. 오케이. 이따 소감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소감 나누는 시간 있을 거예요. 그때 얘기하시고.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준비했는데 아직 안 하신 분 있나요? 오늘 연설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고가 안 돼서. 근데 준비했는데 아직 안 하신 분. 지금 누구냐? 허율 씨 원고 있나요? 허율 씨. 음소거 키시고. 한번 쓴 데까지만 그러면. 오케이, 그럼 쓴 데까지 해봅시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용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허율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청년이 아닙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청년이시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이 아닌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해서 그분의 행동하는 양심을 배우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을 나온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께 청소년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1일 국회에서 16세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청소년들도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변화와 개혁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정당 밖에서 예비당원협의체를 조직하여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해 변화를 치료하는 기득권분들과 싸워왔지만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며 이제 정당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참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직 학교나 사회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그닥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주는 문화가 남아있고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만 해야지 그러시는데 청소년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그 두 나라는 마크롱과 메르켈이라는 위대한 두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국가입니다. 마크롱은 30대에 대통령이 되어 프랑스를 이끌어가고 있고 메르켈은 19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여 최장수 총리에까지 오른 정치 지도자입니다. 만약 이 두 국가가 닫힌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두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 반열에 오른 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젠 편견과 색안경을 벗고 더 나은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 청소년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네. 완성이 다 안 돼가지고 네,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자, 우리 이재우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좋은 점은 그 청소년이라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이 아직까지도 정치적 진출에 있어서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연설을 하면 정말 좋은 점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아쉬운 점 한 가지는 그 청소년이 왜 정치적 참여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청소년 때부터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진짜 그 우리만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문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냥 그냥 뭐 청소년을 정치에 참여시켜달라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중고등학교 학교 측에서 충분한 정치적인 그런 교육을 해준다면은 그런 좀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나가면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연우님 지금 비디오 키셨는데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뭐 어려우시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프신 것 같은데 무리하실 건 없고요. 그러면 박정훈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가능하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청년이라는 게 참, 청소년이라는 게 참, 청소년이 바라보는 이 정치의 시각이라는 게 참 좋은 무기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령이 하향됐는데, 과연 선거 연령대 하향된 본인 당사자들은 이 정치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나갈 때 방향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허유 씨는 전에도 제가 한번 봐서 군더더기 없이 잘 해서 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소영 캐스터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일단 허율 씨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세요. 말을 술술술 잘하고 본인의 논리도 명확하고 아무래도 이제 주장하는 그 연설문이라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고쳐야 될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표정이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아주 제가 제일 어린데 가장 무서워. 물론 이제 연설을 시작했을 때는 딱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게 좋지만 처음과 끝은 이제 본인의 그 나이를 이제 어필하고 이제 거기서 좀 점수를 따가면서 이렇게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진지한 표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몸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데 이게 많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이제 몸 딱 하고 얼굴이나 고개 너무 이렇게 까딱까딱하지 않도록 몸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 좀 나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허율 물론 이제 본인의 나이에서 비롯된 뭐 이러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건 너무 좋지만 그 허율 씨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이상적인 정말 그 청소년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정훈 씨가 말한 것처럼 좀 더 그런 본인의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뭐 예를 들면 메르켈이나 마크롱이 막 훌륭하다 뭐 그런 유럽과는 선진 국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발언은 또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의 의견이고 주장임을 조금 더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말을 굉장히 잘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일단 청년 김대중 연설 대회에 청소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 포인트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허윤 씨 혼자는 아니에요. 다른 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청소년 정치에 대한 관심,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연설 뭐 좋습니다. 너무 이 대회 취지에 잘 맞는 좋은 연설이고 근데 좀 디테일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연설문도 짧고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정당 가입도 허용됐고 뭐 피선거권도 18세부터로 낮아졌고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선거권 피선거권 다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실제로 또 출마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19살에 대학을 안 가고 출마부터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례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도. 그럼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든가 뭐 막 이 연설을 할 당시 때문에 걔들이 공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좀 조사해서 예를 들면 어느 당에 어느 지역의 어느 후보는 어디에 나와서 뭐 공천을 받았고 어느 후보는 이번에는 아쉽게 뭐 안 됐지만 뭐 이렇게 새로운 뭐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메르켈이나 마크롱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청소년 정치 도전하는 사례들을 좀 연설에서 소개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학교에서 무슨 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 가입이 허용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불이익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건 청소년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게 청소년 연설답게 어떤 연설이 풍성해지고 훨씬 더 이제 관심이 확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를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걸 조금 고민해서 뭐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책을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런 걸 연결시켜도 되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뭐 이제 연설문 준비하신 분 중에 안 하신 분은 조연우님이 다 서론 정도까지만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조연우님 거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가능하신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네 시작. 발표하기에 앞서서 하나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서 말하다가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준준 장애인 조현우입니다. 저는 온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일이란 질병
부일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호흡근육 약화로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입니다. 어쩌면 절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전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하는 이유는 폐중증 장애인의 삶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중증 장애인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과 마주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폐중증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몇 분도 살아갈 수조차 없지만 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폐중증 장애인 역시 뛰었던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어도 활동 지원사의 정무성 부재와 낮은 서비스 질로 폐중증 장애인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중증 장애인이 대면해야 할 장애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콘텐츠 대기시간 문제입니다. 주로 장애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폐중증 장애인은 통학을 하거나 출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에 달하는 장애인 콘텐츠 대기 시간으로 인해 지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하철 타자니 인파가 많아 지하철을 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폐중증 장애인은 이처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동안 기존 정치권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회 구성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구성은 장애인을 온전히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는 5.5%에 달하지만 현재 국회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딱 5분 정도 시간이 됐거든요. 그 연설문은 충분히 잘 쓰신 것 같아요. 분량은. 우리 송하운 씨,
송하운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의 짜임새라던가 글의 구조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발성 부분도 특별히 막 무리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설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비장애인이 생각지 못한 부분 이런 데에서도 경각심을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찾기 힘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홍태 씨. 김홍태 씨, 뭐 오늘 근무 중이라 발표는 못 하신다고 했는데 뭐 음소거 잠깐 키시고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김홍태 씨?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연설의 내용에서 사실 진정성도 많이 느껴졌고, 사실 스피치라는 것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부족한 점은 사실 지금 계속 스피치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다들 뛰어나셔서 부족한 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소영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일단 조연우 씨 노력하시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드리고 싶고, 현 그런 장애인 관련 제도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꼬집으시면서 내용의 목적과 이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잘 말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청년 김대중 연설 대전이다 보니까 이 여기에 청년 김대중이 뭐 장애인 인권이나 뭐 그런 불편함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조금 펼쳤는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런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멘트만 조금만 더 추가해 주셔도 뭔가 이 연설 대전의 취지와 조금 더 부합하게 딱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찝어 주셨는데 한 가지에 조금 더 뭐 콜택시 사례라든지 그런 교통수단의 불편함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거기를 더 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대로도 저는 듣는데 굉장히 말하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단 이 워낙 강력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이 워낙 강력하고 뭐 시각적으로도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딱 다가오기 때문에 뭐 연설이 뭐 분량은 짧아도 굉장히 이렇게 확 다가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것만으로도 본인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되는 그런 직접 경험에 근거한 연설이라 되게 파워풀하고, 거기다가 뭐 내용도 요즘 이슈잖아요. 장애인 이동법 문제, 뭐 또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 논란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그런 연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 이대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출퇴근길 문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그게 하나, 왜냐면 그렇게 동시대적인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당사자의 입장으로 한번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연설이 좀 더 이렇게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장애인이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고관절 장애를 테러 이후에 고관절 장애를 평생을 안고 지팡이를 짚고 마지막엔 또 휠체어를 타고 연설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살짝 언급을 하시면 또 이 대회가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니까 또 취지상 연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게 연설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 청중을 무엇을 설득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조현우 씨가 이번 지방선거에 아마 비례대표 경선에 저는 도전하셨다고 들었는데 면접도 얼마 전에 하고 오셨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뭔가 세상을 바꿀 때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불편한 몸이지만 정치를 하려고 하고 정치에 도전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나의 어떤 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연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나의 다짐, 나는 뭘 하겠다라는 다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청중을 설득하는 이제 그런 내러티브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미 연설이 시간이 꽉 찼거든요. 이미 5분간 연설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추가하려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좀 덜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연설문을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으니까 뭐 크게 바꾸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한번 조금만 수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따가 다 같이 그 정리 네. 발언할 때 소감을 다 들을 거거든요. 그때 얘기하시죠. 그때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하신 분 중에 안 하신 분은 없죠? 연설문 준비하신 분 중에 안 하신 분은 없죠? 그럼 다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오늘 첫 번째 첨삭했는데 어떠셨는지, 뭐 소감도 좋고 못한 말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 얘기해 주세요. 이재호 씨? 네, 나가셨구만. 밖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잘 안 소감, 들리는 소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일단 그 처음에는 이 연설을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려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각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명확하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첨삭을 준비할 때는 내가 정말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거를 얘기해서 청중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주제를 정하고 다시 첨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허율 씨. 네, 허율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그 학교 중간고사가 끝나가지고 연설문을 급하게 적어봤는데, 좀 다음 첨삭 때는 제가 그 오늘 이제 피드백을 주신 것 같이 정말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다음번엔 더 좋은 연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아 씨. 박지아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처음이고, 사실 오늘 1차다 보니까 연설문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방금 다른 분들이 발표하는 거 보고 자기에 대해 발표도 해야 되구나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학교에서 발표했던 그 자기소개나 뭐 바로 찾아서 바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차에서는 제가 민주화 얘기나 지금도 한국에 있는 안유지라는 임신정부에서 제가 막내 홍보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조건을 찾아서 네, 5분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진철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어제 중간고사가 끝나서 연설문 내용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또 좋은 첨삭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전수영 기상캐스터님께 이렇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연설 내용이나 진정성에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아서 다음번에 또 내용적으로도 더 완성된 원고를 준비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림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거 멀티탭도 다 분해하고 다 쓴 치약이랑 스프링 노트도 사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그 학교에서 하는 발표처럼 보일까 봐 그냥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번잡하게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매번 다 갖고 와서 이것도 보여주고 너무 주섬주섬 끄집어내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래도 확실하게 포인트가 될 만한 거, 확실하게 포인트로 보여줄 만한 거 한두 개 정도는 준비를 했다가 소품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그 소품을 쓰고 안 쓰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실려 있느냐, 그 얼마나 좋은 태도로 얘기하느냐, 이게 그 어른다운 연설을 보여주는 거 같고, 뭐 그런 소품을 쓴다고 해서 뭐 청소년 같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또 청소년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적절한 수준에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주우리 씨는 오늘 뭐 발표는 안 하셨는데 그래도 소감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아,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아, 예. 오늘은 저는 주제를 뭘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 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냥 경청을 했고요. 다들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행사의 취지는 김대중 정신을 후손들이 이어받으려고 이 행사를 주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스피치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정신을 실은 계속 이어받는 건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주제들이 다 그 김대중 정신을 깔고 한 아이템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한 번쯤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조금 어필하면 더 이 행사의 취지랑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한 게, 아까 윤범기 기자님이랑 거의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아까 조현우 선생님 그 연설을 듣고 비슷한, 아까 윤범기 기자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런 내용을 좀 저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뭐 보호받고 도움이 필요하고 뭐 불우하고 불쌍하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요즘 장애인분들 정말 멋지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사회에 기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우리 특히 조현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에게 정말 많은 메시지라든가 뭐 당원들이랑 같이 파이팅 넘치게 활동하시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내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회에 기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탤런트를 갖고 있다. 그런 거를 좀 김대중 정신이랑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번 연설대전뿐만 아니라 그 그거 시비례인가? 그 비례에서도 되게 높은 점수 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진짜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너무 말이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냥 이 발언권을 갖는다는 건 참 정말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대전 너무 기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그린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설문을 아직 쓰지 못해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직 연설문을 쓰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감이 잡히기도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연설문에 녹여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오늘 기상캐스터님이랑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소영 기상캐스터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가지고 좀 신기하고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홍태 씨 혹시 소감 얘기 가능하세요? 김홍태 씨. 네네. 저도 지금 아직 하고 싶은 말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그 연설문을 아직 쓰지는 못했는데, 이게 다른 분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생각도 정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지 좋은 스피치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지향을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어서 좀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2회차 때 연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하훈 씨는 스텝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코멘트 좀 해주셨는데
소감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비록 참가자 아니라 스태프로 이제 참여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연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특히 그 전소영 기상캐스터님하고 이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조연우님도 음소거 키시고 아까 못한 말씀 포함해서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일단 많은 분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윤범기 기자님과 전소영 기상캐스터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설 대전의 취지는 곧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뭐 이미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조미료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거에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배경인 거고 뭐 참가자들도 그렇고 주최 측도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은은하게 배경으로 깔리는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소영 캐스터 가기 전에 우리 2차 첨삭해 주실 최아리 MBC 기상캐스터님 잠깐 들어와 계시거든요. 오늘은 잠깐만 한다 그러셨는데 가능하시면 음소거 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아리 캐스터님? 뭐 어려운 상황이면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2차 첨삭 때 볼 거니까. 네, 뭐 좀 상황이 어려우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전소영 캐스터님 소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소거 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그 원고를 바탕으로, 좀 더 수정을 해서 더 나은 연설문을 발표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속 말을 하지만, 결국 연설문을 하든 말을 하든 공식 성상에서 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엄청 화려한 기교라거나 뭐 엄청난 수준의 글쓰기 실력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할 때 그게 상대방에게도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는 말을 이렇게 조리게 잘 못하지라고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 있고 잘하고 계시니까 본인의 경험을 계속 넣으라고 하는 게 그만큼 나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이 연설대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면서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연설문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말하지만 자세 똑바로 하고 아이 컨택하고 적절한 손동작을 사용하면서 속도감 있게 그리고 이제 딱 호소하듯이 강하게 그래서 막 카리스마하게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알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면 모두 다 좋은 성과 거두실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서 정말 진심으로 반가웠고 모두 다 너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소영 캐스터님 나중에 방송 그만두시더라도 계속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잠깐만 켜주세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하신 분들만 켜주세요. 자, 화면 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 네, 뭐 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이틀 뒤에 토요일 저녁에 봐요. 토요일 밤 10시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고생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기자님, 윤봉기 기자님,